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방금 전에 이어서 13-2차 시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 13-1차 시에서 무엇을 배웠었죠? 기억나요? 네, 바로 보라고 했습니다. 거란과 그 다음에 송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 우리 한반도에 고려가 등장했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은 요게 한 10세기에서 한 11세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는 한 11세기 또는 12세기의 정도에 걸쳐서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잘 보고 그리고 선생님 수업 잘 보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면은 일단은 요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요가 좀 성장을 하면서 송나라와 전연의 맹약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송나라가 돈이 없어요. 군사력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지급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말 그대로 송나라가 형의 위치는 하지만 송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국경을 교역하고 뭐 세패 또는 은 같은 것들을 지원받는 그런 형태의 평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쪽에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서하입니다. 서하는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티베트족의 탕구트족이 건국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송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실은 얘네와도 이 군신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이렇게 맹약처럼 경화의 맹약이라고 경화의 맹약을 맺으면서 똑같이 평화를 유지하는 대신에 세패, 돈을 받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송의 관제를 모방하고 불교를 채택하면서 거란 문자와 마찬가지로 서하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을 하면 서하는 나중에 13세기에 들어서 몽골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몽골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서하는 이렇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새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나라가 여진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에서는 야유라복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나라는 아골타라는 사람이 부족을 통일하고 건국을 해요. 그러면서 금이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송나라가 접근을 합니다. 송나라가 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요를 정복해줘라고 해서 요를 정복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의 뭔가 대가를 줄게 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지불하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금나라가 송을 공격을 하고 황제를 납치해가요. 그게 바로 이 정강의 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정강의 변이라는 거는 금이 송의 황제를 납치해가는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있던 송나라는 도망가야겠죠. 도망가서 아래쪽 양쯔강 이남 지역에 남송을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금나라도 약간 요와 비슷하게 이원적인 지배체제로 맹안모극제 그리고 주현제라는 거 가지고 이제 통치를 이원화 시켰고요. 문화는 여진어를 쓰고요.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중원 문화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요는 여기까지였다면 여기까지 있었던 게 요였다면 금나라 같은 경우에 요 황허강 이남까지 내려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도를 볼 때 여기까지 나오면 이게 금이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는 양쯔강 아래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되고 여기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서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거란이 했던 맹안모국제와 주현제로 이원적인 통치구조. 우리 지난 시간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남명관제, 북명관제 하면서 남명관제는 농경민, 북명관제는 유목민족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바로 거란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진 문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있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 보면요.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고려가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이거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고려와 요의 관계, 그 다음에 고려와 금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그 서희와 소손령이 붙습니다. 요와 관련돼서는 총 3차례에 걸친 대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서희와 소손령은 1차예요. 그러면서 단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외교 협상으로서 고려의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 두 차례 요가 공격을 하면서 고려가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문마하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는 송나라 그리고 요와 세력을 균형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금나라가 요를 공격하고 나니까 처음에 여진일 때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면서 동북 구성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1년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여진이 금나라로 강성해지니까 군신관계를 맺자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리고 물론 금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고려 조정에서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던 이자겸의 주도하에 군신관계를 맺게 되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거는 이자겸과 관련돼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냥 배경 지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와 남송 같은 경우에는 요가 강성했을 때는 동맹 같은 것, 공식적인 것들은 주로 거절을 했지만 남송이 되고 나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업 같은, 무역 같은 걸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맺습니다. 고려 일본 유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우리 지난 시간 2단원에서 볼 때까지는 우리 국풍문화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만 발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국풍을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송나라가 나고 나니까 중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고려랑도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12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막부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막부라는 건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들어와서요. 다이라 우리나라 김씨, 송씨 이런 것처럼 다이라 씨의 무사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무역을 독점하면서 이익을 독점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미나모토모 요리토모라는 이런 사람이 가마쿠라에 막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막부를 수립하게 되고요. 그 호조 씨가 이제 막부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자마자 전국 무사들이 이거 왜 니네들끼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물러난 황제를 뜻하는 건데요. 물러난 천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막부 토벌령에 대해서 조큐난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의 막부 토벌령을 무마시키면서 막부의 통치 권한이 가마쿠라 막부가 강화되고요. 난이니까 실패한 거겠죠. 그러면서 천황의 확인 개수권에 직접 관여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좀 추가해서 설명을 하면요. 약간 일본의 관제가 원래 천황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막부 무사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거는 형식적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존재로서의 천황 이런 모습이 보이는 반면에 약간 실권은 막부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약간 이원적인 통치가 이어집니다. 이원적인 또는 이질적인 또는 통치 체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이 있고요. 막부가 있었다. 막부는 사무라이 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막부 세력이 되겠고요. 이들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천황의 계승권까지 관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다 정도만 이렇게 도식적으로 일본은 약간 통치 체제가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달랐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송나라 때 조선술이랑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교육이 좀 더 확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로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안저우, 명주, 광저우 같은 경우에 시박사를 설치해서 시박사라는 그 기관 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취안저우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이따 지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병란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아라비아 상인들도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리아인 이유가 고려 때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송나라 고려와 일본도 해상교육을 하게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도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항저우, 명주, 치안저우가 시박사가 있던 소재지. 그러면서 해상교통, 그리고 티베트, 서하, 요, 여진, 일본, 고려, 대리, 대월 이런 나라들과 국제적으로 교역의 폭이 확대되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조금 어려운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요가 있었다라면 이제는 여진이 중심이 돼서 여진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남송으로 격화되고 내려 영토도 축소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있었던 고려는 군신관계를 요청하자마자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있었던 여기 티베트 지역의 서하라는 나라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12세기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부가 설치되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각국의 특징들, 각국의 여진, 고려, 남송, 서하, 일본, 특히 막부의 특징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꼭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세기에 넘어갑니다. 13세기에 넘어가면서 전 세계, 이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유럽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몽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키워드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서 댓글로 다시면 그 친구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각 국가 간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수행평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